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추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쫓을 추, 또 따를 추, 뒤따를 추 그래요. 여기서는 뒤따를 추를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억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뒤따르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앞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거고, 뒷일을 생각한다, 뒤에를 생각한다,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뒤따르다는 게 뒤따랐던 뒤에 있었던 일, 지났던 일들, 그 지났던 일들을 생각한다. 그게 바로 추억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 보면은 지난날의 일을 돌이켜 생각함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 어렸을 때 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알사탕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알사탕.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얼었을 때 물이 얼어가지고 거기에 얼음에서 이렇게 이제 팽이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나무로 만든 스케이트, 그 다음에 양쪽에 송곳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검정 운동화에 또 이렇게 책보를 메고 또 잼 메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추억,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면은요, 따를 추, 뒤따를 추, 또 뭐 쫓을 추, 그래요. 여기서 성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한자성 의미는, 국어사전 의미는 남의 뒤를 쫓다 그런 의미고요. 따르다 그런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한자성 의미는 이게 책받침변 또 갈착 그래요. 그래서 갈착은 가다 그런 뜻이죠. 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벼슬아치가 앉아서 나란 일을 보는 거, 나란 일을 보는 그 옆모습입니다. 그 옆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벼슬아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벼슬아치인 게 관료가 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 왕과 왕비가 이렇게 행차를 앞에서 하시면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관료들이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뒤따라가다 한 게 따라가다, 뒤따라가다, 따라가다, 따를 추자, 뒤따를 추자, 바로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쫓을 추자는 또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쫓다라는 것은 뭘 잡기 위해서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기 위해서 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합시다. 도둑. 그 다음에 여기는 경찰. 그렇죠? 도둑을 잡아야 되는 게 경찰이니까요. 그러면 도둑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경찰은 잡기 위해서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둑이 뒤에 가고 경찰이 앞에 가고 그걸 쫓는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쫓는다는 것은 앞에 가는 사람을 뒤에 가는 사람이 잡으려고 쫓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 왕과 왕비가 행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료죠. 궁녀, 관료 뭐 그런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이게 관료가 왕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왕을 잡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왕은 도망가고 관료가 막 왕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의 뒤를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따라가거나 쫓아가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가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의 뒤에서 졸졸졸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 사람이 쫓아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과 뒤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잡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잡기 위해서 쫓는 거고, 그렇죠? 잡기 위해서 쫓는 거고. 그래서 앞과 뒤다. 앞, 뒤,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뒤에서 앞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뒤따르다라는 말도 되고요. 따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슬슬 따라간다. 그러면 뒤따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간다, 뒤에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뒤따르다, 따르다 그런 거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도둑은 앞에 가고 경찰은 뒤에 도둑을 잡기 위해서 뒤에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앞과 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뒤에서 따라가다, 앞에 있는 것을 뒤에서 잡으려고 쫓아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앞과 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따를 추, 뒤따를 추, 쫓을 추 그런 원리는 똑같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 불이 채널이니까요. 또 따를 추, 뒤따를 추, 쫓을 추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자세하게 또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은요, 갈착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갈착자예요. 갈착. 그 다음에 또 책받침변도 되죠. 침변. 그래서 책받침변은 어떻게 해서 책받침변이냐면요, 여기 책받침이 있는데 그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받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뒤에 받침대, 그 다음에 여기 저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하고, 이런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옆모습. 옆모습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옆모습이 책받침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받침 같이 생겼기 때문에 책받침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가는 것은 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발족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나는 손으로 간다. 나는 뭐 머리로 간다. 뭐 난 가슴으로 간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발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발족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족자입니다. 발족. 그래서 발족자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것인데요. 이 발족자는 7급에 있어요. 그 발족자는 또 왜 발족자냐면, 요 입구가 어떤 뭐, 입 모양, 입쓰임 기능 역할을 모든 걸 나타내고 또 물건을 나타내고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 몸을 나타내는 게, 위에 이제 사람 몸이 있죠. 그쵸? 발만 달랑 있는 게 사람이에요.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손도 있고, 그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몸을 갖다 입구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몸 맨 아래니까, 아래 하자에 이 이자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여기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래 하자. 그러니까 몸 맨 아래 그런 뜻이에요. 맨 아래. 그 다음에 이게 뒤꿈치와 그 다음에 발바닥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 그 다음에 이거 아래 하자, 아래 하자, 몸 맨 아래, 이게 생략제죠. 요거를 생략했죠. 그래서 요거는 아래 하자라는 게 몸 맨 아래, 발 뒤꿈치와 발바닥. 그래서 요걸 합쳐가지고 발족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족자를 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책받침변도 된다는 것은 갈착자가 그 책받침 옆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책받침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벼슬아치, 나란 일을 하는 사람, 그런다고 그랬죠. 벼슬아치는 나란 일을 하는 공무원을 지금 현재 말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런 옆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손이 이렇게 있고, 양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허리, 등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부분이고,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머리하고요, 이렇게 손,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 이렇게 앉아서 나란히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료, 벼슬아치에 해당되는 그런 한자로 많이 썼다 하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관료, 즉,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죠. 벼슬아치는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나라를 일을 하는 거죠. 공무원. 예, 공무원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예, 관료의 의미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는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그래서 수건은 폭이 넓고, 긴 거를, 전부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 사극 드라마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둘러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둘러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칼이나 아니면 쥐봉 이런 거를 들고 있어요. 이게 쥐봉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하는 그 사극 드라마 여러분 갑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둘러맨. 그러니까 그 띠처럼 둘러맨 거를 요거를 이제 수건건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갑옷을 입고 나란 일을 하는 거. 갑옷을 입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은, 무관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관에 해당되는 것. 무관도 나란 일을 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수 숫자예요. 장수수. 그래서 지금 우리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그런 분들이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장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급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띠를 이렇게 둘러매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관료가 나란 일을 하는 그 옆모습이라고 그랬죠. 앉아서 나란 일을 하는 옆모습이죠. 그래서 이 벼슬아치에 해당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란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장수도 나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건거는 이게 띠를 둘러매는 여러분의 그 사극 드라마 실제로 이런 사극 드라마의 머리 띠를 이렇게 둘러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란 일에 의논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진짜 또 그 관료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벼슬아치에 해당됩니다. 벼슬아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둘을 잡자, 이자입니다. 이게 둘을 잡자예요. 둘을 잡자입니다. 근데 둘을 잡자인데 이 밑에가 뭐냐면 수건건이죠. 수건건. 그래요. 그러니까 수건처럼 폭이 넓고 긴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둘러맸어요. 이렇게 둘러매고요. 그 다음에 모자처럼 이렇게 쓰면서 둘러매고, 그 다음에 요거 일자로 쓰는 것은 여기 이제 길게 또 이게 그런 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천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맨 그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둘러맸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앉아서 있는 그런 머리하고, 그 다음에 손하고, 그 다음에 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나란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우리 옛날에 태학 또는 국자감, 성균관 뭐 이런 그런 교육기관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머리에 둘러매고, 둘을 잡자니까요. 둘러매고 나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육기관은 전부 그 벼슬아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예요. 네, 이걸 사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죠. 요거는 간머리인데요. 간머리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궁궐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궐 또는 관공서, 그런 걸 의미하고, 바로 또 요거는 옆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감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나란 일을 하는 모습, 그런 것을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벼슬아치라고 하죠. 이게 벼슬관자입니다. 벼슬관. 그 사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벼슬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장수도 또 스승도 그 다음에 또 이게
배설아치도 전부 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공통점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억자. 생각 억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 마음에 느끼는 의견 그런 거고요.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 이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그 다음에 이거는 뜻의자예요. 뜻의. 이게 뜻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걸 뜻이라고 하는 건데, 너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 억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죠. 이분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 그럼 이걸 또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이건 7급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심자는 우리 그 심장의 옆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이제 실제 심장은 아니지만 실제 심장 모양처럼 그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심장의 옆모습이에요. 정면 모습이 아니고 심장을 딱 떼놓고 봤을 때 그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옆모습인데요. 옆모습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심장 모양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맥과 정맥 관들이 있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 이게 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점은 동맥과 정맥의 여러 개의 심장과 우리 몸의 이 동맥과 정맥이 심장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동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전체적인 옆모습,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이 2개 이상 쳐지면 한자는 복수형으로 많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장과 동맥과 정맥관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말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자는 또 이렇게 또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마음심자예요. 그 다음에 설립자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설립자인데요. 설립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설립자는 또 설립자냐. 이게 지금 초가집이 있는데요. 초가집에 이게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 거예요. 이게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자는 3가지 뜻이 나요. 처음에는 집을 건설했죠. 그러니까 건설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똑바로 세웠죠. 그래서 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우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없었죠.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봤어요? 아무도 누가 지지도 않았는데 집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자연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없는 건데, 없는 거를 갖다가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생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생겼죠. 그러니까 생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3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볼까요? 자, 이렇게 3가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알이에요. 가로알. 가로알은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이렇게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있으면서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혀가 나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혀가
움직여야지 혀가 안 움직이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혀 안 움직이고 한번 말을 해봐요. 진짜 말이 나오나? 안 나와요. 혀가 움직여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가로알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자가 있고 또 이자가 있죠. 자, 그럼 이자는 아까 말하는 것은 요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하다, 세우다, 또 생기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생기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생기다 그런 뜻으로 의미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가로알이니까 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혀가 움직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혀가 움직이면서 생겼어요. 뭐가 생겨요? 소리가 생겼죠. 그래야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입으로 막 입에서 혀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봐. 물론 입하고 혀하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소리 안 나게. 그러면 우리가 소리 안 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거나 무슨 전달을 하거나 누군가에 또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또 그거를 인식하거나 뭐 할 때 말을 왔다 갔다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소리가 나야죠. 그렇죠? 소리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혀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생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음자예요. 소리음. 육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소리음자죠. 소리음. 그 다음에 요거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자, 그러면 우리가 너의 생각을, 너의 뜻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뜻이라는 게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속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속으로 마음 먹는 거를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 먹는 것을 이제 나는 뭐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리더자가 될 거야. 또는 뭐 경영자가 될 거야. 그런 각자의 그 꿈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앞으로 커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속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게 뜻이 그걸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야, 너는 과학자가 되고 싶구나. 너는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너는 유명한 경영자가 되고 싶구나. 뭐 그런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속마음을 소리를 내서 말한다. 그러면 그 속마음을 말해서 소리로 내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의 속마음으로 과학자가 되고 싶구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가 뜻의자예요. 뜻의자. 얘는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뜻의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은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요거는 뜻의자죠.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걸 속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속으로 마음 먹는 것.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먹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인데 사람이 생각을 할 때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생각을 몇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하루에도 몇백 번, 몇 수십 번, 몇천 번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하루라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어떨 때냐? 내가 막, 뭐, 하루, 이틀, 3일, 뭐, 그렇게 잡은 적은 없어요.
나는. 근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반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많이 잡아야 5시간, 6시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막 한 달 동안 자, 막 일주일 동안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은 없죠. 그건 이제 몸이 이상이 있거나 아파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반적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이 얼마나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고 싶다, 나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무엇을 먹고 싶다, 뭘 만들고 싶다, 또는 뭐,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뭐, 또 어디를 가야지, 또 무슨 일을 해야지, 뭐 빨래를 해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또 밥을 해야지, 뭐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뭐냐? 억억자입니다. 억억자예요. 억. 우리 돈에 10억, 100억, 1000억 막 그러잖아요. 이 5급에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각,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뭐 1000번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1000번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10,000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이 무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각, 뜨뜻자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억으로 무지하게 많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달월이에요. 달월. 그래서 한자는 또 고기육도 해당됩니다. 고기육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기육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걸 모두 썼어요. 심장, 폐, 뭐 소장, 대장, 팔, 다리, 뭐 그 목, 이런 머리, 뇌, 뭐 이런 거 전부 우리 신체에 해당되는 일부를 전부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일부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은 변화가 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변화가 오는 우리 신체에 이 달월 고기육변이 들어갔는데 신체 어느 일부가 생각과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뜻이.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울 때, 뭐 무서움을 느낄 때, 두려울 때 여러분은 어때요? 얼굴색도 변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면 폐도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숨이 가빠라요. 숨이 막 빨리 가쁘게 막 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빠르니까 혈액순환이 빨리 돼가지고 막 빨그레지고 막 뜨겁고 막 그렇죠. 두려움을 막 떠는 땀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로 내가 누군가가 막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생각이 딱 보고 생각을 할 때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반응이 바로 심장에서 바로 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막 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옛날에 아주 진짜 화날 일이 있었어. 너무너무 그냥 막 속상한 일과 화난 일이 그건 쉽게 안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가슴에서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도 심장과 폐에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심장과 폐가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잖아요. 그게 가슴 억자예요. 가슴 억자입니다. 이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즉 생각을 말한다고 그랬죠.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입부자입니다. 입부예요. 그러면 생각을 입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입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 진짜
무지하게 땀을 흘려가지고 애쓰게 정상 꼭대기까지 막 그냥 꼭 인내력을 참아가면서 힘든 걸 참아가면서 막 올라와가지고 정상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에 서면은 어떻게 해요? 정상은 높죠. 높으면은 주변 환경이 환히 보여요, 뭐예요? 주변 환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방으로 싹 돌면서 정상 꼭대기에서 동서남북 싹 돌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 환경이 한눈에 딱 보이죠. 근데 이게 평지에서 이게 주변 환경이 전체가 다 보이진 않아요. 평지에서는. 단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야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체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면은 한마디 하죠. 어떻게, 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죠. 아, 정말 아름답구나. 저 산이 아름답네. 저기 논, 저기 호수, 뭐 이렇게 막 저쪽 건너편에 또 바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 환경들이 확 보일 때, 아,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입으로, 이야, 너무 멋있어. 내가 이런 맛에 산에 올라오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맛에 살아. 아, 나는 이래서 등산이 좋아.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감탄한다 그래요. 감탄할. 그래서 입으로 생각한 것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감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탄할 희자입니다. 이 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많은 그림과 함께 문학자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